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리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아리수님께서 갈대밭에서 혼불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야기가 어떤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리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 예, 아리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도깨비불, 혼불을 보신 적이 예,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하, 그때 당시 이야기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 기립! 제가, 초년생에 이제 중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입사를 하게 돼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저와 저희 아버님과 이제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요. 네. 이제 그만두면 또 뭐, 당연히 나와야 돼요. 아버지 성격이 너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너 나가. 어, 네. 예.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선배가 운영하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예, 찾아가게 되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또 취직을 하게 되고 또 방도 구해주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얻어준 방이요. 경기도 쪽에 있어요. 네. 경기도 이제 하남시 쪽에 있는 그쪽인데 오. 뭐 예분들은 알아요. 그쪽 터가 예전에 한 70년도, 80년도 초에 아주 유명한 벽돌 공장 그 부지 동네였어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그 관사 옛날에 말하면 관사를 하나요? 이렇게 네. 그런 그 집들을 쭉 줘놓고 마을을 돼 있는 그런 집인데 제가 그 맞은편에 이제 방을 얻었는데 우리 회사하고 그쪽하고 딱 직선 코스로 100m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제 갈대숲이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별도 공장이다 보니까 흙담이 있어요. 흙담이 있고 그 흙담 앞에 깨진 흙들을 이렇게 모아둬서 한 4m 정도의 높이에 흙이 있고 그 흙 옆에 바로 벽돌로 만든 옛날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양 갈래로 이제 그 조그만 오솔길이 있었는데 저는 항시 이제 걸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차를 내줬는데 저는 뭐 이제 뭐 굳이 차를 갖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차를 놔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외근을 많이 뛰었어요. 이제 인테리어 회사다 보니까 현장 일을 많이 가서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그 김기사라는 분이 있고 박기사라는 분이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김기사는 그 마을의 토박이고요. 이제 박기사라는 사람은 이제 전라도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당분간 방파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함께 하자. 네. 그래서 제가 또 외로우니까 좋다.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박기사도 저와 똑같이 외근 근무를 같이 이제 저랑 가면서 다니면서 제가 가르쳐주고 김기사는 이제 회사 내에 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든 파트에 있었는데 참 일이 바빴어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출근을 하면은 보통 끝나는 시간이 회사에 들어오면은 뭐 10시에서 늦으면 10시, 8시 반, 보통 그렇게 됐는데, 저 시간이 좀 흘러서 한 1년, 2년 이렇게 됐나요? 제가 이제 강남 쪽에 어디를 갔다가 업무를 보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7시 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저녁을 못 먹어서, 우리 회사 앞에 보면은 슈퍼와 식당을 같이 겸비한,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옛날 그 벽돌 공장을 근무를 했던 분인데,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그걸 차려서, 이제 그 아주머니랑 같이 장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라면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슈퍼를 들어갔는데, 네. 우리 김 기사하고 박 기사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김 기사와 박 기사는 술을 전혀 못 합니다. 술을 전혀 못하는데 맥주 2병을 넣고 둘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왜 퇴근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퇴근하려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합석을 하게 됐고 술을 먹게 됐는데 그 김기사란 그 토박이가 하는 말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보고 이 대리님
이대리는 일로 걸어가요? 그래, 제일 빠르니까 일로 걸어가지. 다른 사람은 일로 안 걸어가고 뺑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직선 코스로 오면 되지 왜 뺑 돌아가? 뺑 돌아가면 한 400m 될 텐데.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했더니만은 그 화장실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대요. 예. 옛날에 아저씨가 예예 옛날 화장실인데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고 또 갈대숲이 한 3,000평 정도 되는 갈대숲인데 뭐 소리도 조금 무섭고 해서 안 간다. 별로 안 지나간다. 근데 그 제가 자취하는 그 집 바로 뒤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내리면 급하면 거기 막 뛰어요. 뛰어서 막 집으로 갑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술을 다 먹고 이제 박대리는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자 하고 나오면서 김 기사가 하는 말이 그럼 여기 앞에까지만 바라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앞에까지 가는 찰나에 불빛이 오. 지금 사진상에는 파란 불빛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본 거는 노란 불빛입니다. 예. 여기 아주 생노란 불빛이 뜨겁지도 않게 보이는 아주 이쁘게 보이는 그런 불빛이 오솔길 갈대숲 딱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랬더니만은 제가 가운데 서 있었는데 옆에 김 기사가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셨냐고. 그래서 내가 보였어? 그러니까 예. 그런데 얘기 중에도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 기사는 뭐가 보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 예,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거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취직하면서 외롭다고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라. 우리 둘이 봤는데 지금 보이겠는데 왜 이게 안 보이냐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래서 내가 그 갈대숲으로 뛰어갔어요. 예. 잡으려고요. 그거를. 막 뛰어갔어. 예. 제가 막 뛰어갔어요. 예. 뛰어갔는데 딱 앞에 서니까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오그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를 없네 하고 발로 막 치니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하고 뒤를 바라봤더니만 김 기사는 도망갔고요. 예, 벌써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 기사는 얼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네. 이러고 그냥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갔어요. 둘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예, 저희 둘 가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잤어요. 잠을 자고 이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신문을 보지 못하니까 바쁘니까 TV를 틀어놔요. 그래서 TV 틀어놓고 뉴스를 이렇게 들어요. 네. 아침 뉴스를요. 아침 뉴스를 막 듣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회사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동네가 나오는데 어떤 처음에 첫 뉴스가 아들이 엄마를 죽인 거예요. 예. 예, 돈을 달라 했는데 아들이 화나니까 엄마가 안 주니까 아들이 칼로 찔렀어요. 예. 찔러서 죽여놓고 이놈이 이제 은폐를 하려고 엄마 옷을 다 벗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아시죠? 예. 예. 그런 걸로 보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바로 걸렸어요. 그걸 끝이에요. 그걸 끝이고 그런가 보다 처음 내가 이거 무섭네 이러고 이제 제가 출근을 해서 바쁘니까 외근을 나갔어요. 외근을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제가 일찍 들어왔어요. 한 4시쯤인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토요일인데 다 퇴근을 하고 이제 저만 남아서 제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식당을 들어갔어요. 식당을 들어가서 아줌마 밥 좀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밥은 안 주고 제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대리님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뭐 봤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점심시간에 김 기사가 다 얘기하고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웃고 예, 그런 거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예,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잡으러 갔죠? 했더니만은 놀라는 거예요. 예. 저를 보더니만 그걸 왜 잡으러 가네요? 신기하잖아요. 이쁘고. 그거 잡으러 갔죠? 했더니만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대리가 본 그 모든 거는 자기는 인정한대요. 예. 그 아주머니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예요? 뭐 인정을 하다니요? 그러니까는 이 마을에 사람 죽은 거 알아요? 예, 아침에 뉴스 봤어요. 그런데 2명이 더 죽었대요. 헐. 네, 한 분은 이제 퇴근길에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그냥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하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심하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툭 건드려서 툭 넘어졌는데 그냥 서로가 괜찮다고 이제 왔는데 이제 집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네. 예, 오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했더니만은 이제 마누라가 그래?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이러고 다음날 아침에 뻣뻣하게 죽어 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상가집에 갔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제 집에 와서 뭔가가 걸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밤에 세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본 거는 혼불이 2개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면은 3개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왜 2개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직 한 분이 덜 돌아가셔서 그 혼불이 같이 가려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내가 좀 어리둥절하고 진짜 이런 게 있나? 신기하네. 예. 그러고 잊었어요. 잊고 또 열심히 내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 다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나요?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 좀 일이 좀 덜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끝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집에서 좀 이렇게 일찍 끝나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거기가 이제 갈대숲이니까 제 집 앞에 갈대숲이 보여요. 바로 앞에. 네. 예. 그런데 그 갈대숲 소리와 바람 소리가 같이 뒤엉켜서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하고 TV를 켜놓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예, 아리수 이러고요. 친한 고향 친구 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심심하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좀 방황을 하고 좀 힘들고 술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오면 저랑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자고 이제 그렇게 가고 그랬는데 나는 그 친구인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예. 하고요. 예, 문을 딱 열었죠. 그랬더니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차 바람만 제 얼굴이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하고 다시 문을 잠그고 TV를 봤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또 지났어요. 며칠이 또 지나서 똑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아리수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그때는 문을 안 열고 그 창을 열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부엌과 방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부엌을 통과해서 방을 들어가야 돼요. 옛날 집이라.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창문을 열고 이제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뭐지? 내가 뭐 홀렸나? 근데 홀린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일주일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간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오세요 하고 이제 어머니가 반찬을 해서 토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찍 끝나서 기다렸고 그 어머니가 오셨길래 사실대로 나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나 사실은 이래서 이런 일을 경험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 야, 여기 터가 센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터가 센 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자꾸만 누가 날 부른다. 그런 얘기 했더니 어머니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피곤하시니까 잠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단칸방에서 어머니는 이제 구석에 누워 계시고 난 TV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주무시다가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엄마. 와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엄마 이사 가면 나 회사는 어떡하라고 나 출퇴근이 힘들고 해서 일로 왔는데 나 지금 이사 가면 어디로 이사 가? 그랬더니 야 여기 못 살아 너 큰일 나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다른 건 아무 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엔 되게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게 되다가 잊혀졌어요. 잊고 또 해달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네. 아리수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진짜 찾아왔어요. 그러놓고 하는 말이 사무실에서 야, 나 취직 좀 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예. 나 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옆에서 그걸 봤어요. 듣더니 막 그래 이달이 사람도 지금 저거 손도 급한데 같이 일해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미워서 싫은 게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제가 같이 또 오래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갈등이 생겨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걱정 마. 너 시키는 대로 할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 일을 하자. 그리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한참 연애 이제 기간이라서 저는 이제 차가 회사 내준 차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 차를 달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 자기 그래서 타겠다고. 예. 그래서 끌고 댕겨라. 뭐 뻔하죠. 이제 연애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드라이브 댕기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했는데 어느 날 몇 개월이 흘러서 제 친구가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외국을 갔다 오면 저거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네. 말을 안 섞어요. 지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삐졌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욕도 안 했고 승질도 안 냈고 차도 내줬고 사고 내도 내가 뭐라 말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럴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좀 풀렸어요. 풀렸는데 그 친구의 눈을 보니까요. 눈이 이상한 거예요. 예. 제 느낌에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철아 너 병원 한번 가봐라 했더니 왜? 너 눈이 이상해.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에이씨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너 눈이 이상하다. 한번 가보자 병원을. 그랬더니만 아 괜찮아. 나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야 너 요즘 이상해졌어 엄마. 내가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뭐가? 나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쉬는 날에 저희 어머니가 또 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같이 그만두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만두고 친구도 그만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도 그만두고 나도 그만둬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친구는 절대 그만두지 못한대요. 그 회사를요. 더 돈을 벌어야 된대요. 저는 거기서 한 3년을 일했고 그 친구는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 그래서 제가 서울 쪽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방을 얻었어요. 방을 얻어놓고 제가 이제 조그만 가게라도 해보려고요. 장사를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가게를 알아보고 조금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 또 피곤했고 힘들고 해서 한 보름이 됐나 이렇게 쉬고 난 후에 그때가 한 오후 4시였어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도 많고 오늘 내가 일을 좀 보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해야겠다. 이 생각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리를 나섰는데 거기가 사거리예요. 아주 큰 사거리인데 우측에는 문방구, 뭐 금은방 또 그 사거리에는 또 이제 전철 1, 2, 3, 4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뭐 학생들 뒤에 엉키고 그런 사거리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10m에서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60 초반에서 한 50대 후반 정도 보이는 아주머니가 걸어오는 건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제 눈에 그 아주머니가 눈에 띄는 거예요. 네. 예, 근데 키가 한 1m 53? 많이 커봐야 53? 근데 약간 허리가 구겨졌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아주머니랑 저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걸어가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곁눈질로 살짝 그냥 보고 말았어요. 살짝 이렇게. 살짝 보고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뒤통수가 이상한 거예요. 뒤통수가 이상해서 제가 고개를 확 돌렸어요. 예. 저도 모르게요. 예,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아줌마가 딱 서가지고 머리가 꺾여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아래로. 이제 그 눈은 큰 눈이 아니라 실눈을 뜨고 허리가 약간 구기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네. 왜 나 쳐다보지? 예, 무섭진 않았어요. 참 희한하네. 별일이네. 예,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가고 제가 볼 일을 보고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좀 밤이 다 돼서 한 9시 반, 10시쯤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전철 타고 올라와서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입구에 대문 입구에 가로등이 있어요. 전봇대 가로등이. 예. 그 가로등이 불빛이 옛날에는 좀 어두웠어요. 지금 화났지만은 불빛이 있는데 거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m 가량에 누가 서 있길래 어머니가 오셨나? 아닌데 분명히 여자긴 여잔데 여동생이 왔나? 근데 여동생은 키가 큰데. 그래서 내가 누구지? 우리 대문 앞에서 딱 서 있지. 그런데 서 있는데 저를 앞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봇대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누가 시를 하나? 근데 여잔데 서서 시할 일은 없는데 별일이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머리가 꺾이는 거예요. 뒤로요. 뒤로 딱 꺾이면서 날 보는데 그때 그 여자예요.
예. 낮에 본 여자. 오. 그래서 제가 이제 멈칫했죠. 멈칫하면서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안 무서워요, 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에이, 귀신 한번 사람이 어디 있어, 할 텐데, 저는 잘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빠른 걸음이 있죠. 뭐, 터미네이터에서 보면은 왜 그 악당이 막 빨리 걷는 모습이 있죠. 예. 이렇게요. 예, 예. 제가 그런 식으로 걸어요. 안 무서운데? 예, 예. 이제 전봇대 앞으로. 서 있는 여자 앞으로 제가 막 이제 걷는 거예요. 제가 막 잡으려고 뛰니까요. 없어요. 전봇대예요. 예. 그래서 내가, 신기하네. 별일이네. 이러고,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낮에 보는 아줌마가 왜 밤에 보이지?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씨였나? 그래서 다음날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야, 무당집 가자 이러는 거예요. 무당집 가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내가 왜 무당집 왜 가냐? 나 씌인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데 왜 가냐?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술 먹자.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간다고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너 여기 오늘 나가지 말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누굴 데리고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아르헨티나에서 40년 동안 옷 장사를 하시다가 신병이 있어가지고요. 그 신병을 이기려고 한국에 혼자 들어왔어요. 예, 아저씨고 자식 다 놔두고 들어와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기도로 이겨내려고요. 예,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얘기를 쭉 했나 보죠. 그러더니 제 눈을 봐요. 눈을 딱 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보통 눈빛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기분이 얼마나 그게 싫은지요. 그 말이 진짜 싫은 거예요. 막 싫어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오만 인상을 쓰면서 막 너는 인상이 보통 인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래저래 물어보길래 너 가위 눌리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가위를 눌리는 게 아니라 가위를 눌릴 뻔한 적은 있어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우리 가위 눌리면은 뭐 천장에서 여자가 내려오고 아니면 이불을 위에서 영가가 나와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런 현상이 있다는데 저도 그건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천장에서 여자가 내려오는데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제 코앞에서 딱 코를 마주 보고요. 눈알을 불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더 불아려요. 귀신을 보고. 눈을요. 와, 눈을 보고 불아리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이 마비가 되려다가 풀리는 거예요. 네. 예. 그 귀신이 계속, 그냥 쉽게 말하면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눈싸움을 하니까 그 귀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 갔는데, 동생 침대에 부엌칼하고 식칼 그리고 가위 이런 게 여동생 침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예. 너 이게 뭐냐 했더니 오빠 나 요새 가위 눌려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못 이겨내냐니까 오빠 그걸 어떻게 이겨내. 그 무서운 거를. 오빠 한번 봐봐야 돼. 너 현상이 어떠냐 그러니까 온몸이 다 붓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눈도 안 돌아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 우리 집은 무슨 내력이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장사도 해야 되고 가게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나는 어떤 존재지? 내가 도대체 뭐지? 왜 이런 걸 보지? 왜 이런 걸 그리고 왜 안 무섭지? 이상하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면요법, 심리치료, 예.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려 했어요. 이제 무당집은 싫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딜 가면 좋을까? 내 전생에 뭐가 있나?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내가 정신병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마침내 저희 동네에 한 10분, 15분 거리에 심리치료 상담소가 있었어요. 네. 예. 거길 찾아갔죠. 거길 찾아가서 선생님인데 이제 박사 출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했더니만은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예. 되게 재밌어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온대요.
오기는 많이 오는데 자기는 공부를 했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귀신을 안 믿는데 워낙 많이 오시니까 자기도 이런 쪽으로 좀 연구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저와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보는 현상들을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나이가 똑같아요. 친구가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이제 꽤 오랜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예. 만났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저 또한 다시 또 그걸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뭔가를 내가 좀 제시를 했더니만은, 워낙 귀신이 많다는 거죠. 말을 못할 뿐이지, 워낙 귀신이 많고, 그 귀신들이 다 나쁜 귀신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사람이 있는 한 귀신은 안 없어져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도 또 사람이 덜 힘들게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체계해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제가 귀신을 안 무서워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워낙 바쁘니까 뭐 체계화된 건 없지만은 얘기를 많이 지금까지 나누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귀신을 보고 있는데 무섭지는 않아요. 예, 무섭지는 않고 봉다리님 있잖아요. 네. 예, 제가 그분의 사연을 참 많이 들어요. 예. 예, 많이 듣고 하는데 제가 돌비님 이 방송을 늘 봐요. 늘 듣고 저 잘 감사합니다. 때도 들어요. 이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제가 네네네. 사실은. 예. 그런데 그저께 제가 봉다리님의 그 사연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네. 스르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진짜 영화처럼요. 봉다리님 말씀하신 장면이 제 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이렇게요. 예. 예,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타나면서 현명하지는 않지만 작은 아이가 제 가슴에 올라오는 거예요. 오? 예, 가슴에 딱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가위를 눌리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직감을 했죠. 아, 이것도 가위 눌리는구나. 직감을 하고 이제 안 눌리려고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계속 주시를 했어요. 주시를 했더니 제 가슴, 왼쪽 가슴에 심장을요, 두 손을 눌러요. 예. 근데 얼마나 아픈지 꿈속인데도요, 그게 아픈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예, 너무 아파서 야, 이거 센데, 이제 제가 제 생각에 이거 센데, 근데 그 심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요.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센데, 근데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장이 아파서 뿌리치고 딱 잠을 깼어요. 깼는데 계속 유튜브는 돌아가고 봉다림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게 한 3분? 예, 딱 3분. 예. 예, 돌아간 타이밍이 3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요,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아픈 거죠. 네.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건 죽겠다 이 뜻이 아니라 이거 한 30초 되면 없어지겠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네. 통증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돌빈이한테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아.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봉다리님이 얼마큼 힘들었을까, 이렇게 센데. 예, 잠시나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잠깐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거를 예. 거의 일평생 예. 겪었던 봉다리님은 어땠을까? 야, 진짜 세요. 와. 그 잠깐 제가 웬만하면 힘이. 안 무서운데 그 통증만큼 무서웠어요. 이러다 죽겠다. 진짜 오. 죽이는구나. 야, 진짜 악기가 있고 악기 위에 악마가 있다든. 야, 이게 맞네. 예, 그걸 한번 또 느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아리수님 같은 분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래요? 뭔가 예.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더 강한 귀신들을 찾아다니는 뭔가 그 콘스탄틴 같은 그런 느낌? 제가 테스트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한테요. 사실은. 네네.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도 많이 받았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저는 혼자 후라시를 들고요, 폐같이 흉같이 막 다녀요. 그런데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궁금해요. 저기 뭐가 있을까? 귀신이 있을까? 체험해볼까? 이게 아니라, 저 안에 뭐가 있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무슨 산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흉가가 있는데 네 거기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 세놈하고 저까지 해서 4명이서 갈 수 있지. 그랬더니만 거기 어딘데? 했더니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중턱에 서 있고 네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갔다 오는 대신에 거기서 물건 하나 갖고 오래. 그래야 입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로요. 갔더니만은 양옆으로요. 조그만 동자상이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천정은 다 무너지고, 바닥은 삐걱삐걱거리고, 무당집인 거죠. 예, 근데 뭐가 급했는지 다 놔두고 갔어요. 모든 거를요. 또 친구들이 뭘 갖고 와라 하길래 제가 이제 거기 있는 거 뭐 하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일 멀쩡하게 선풍기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 둘러매고 또 밑에 보니까 돌그릇이 있길래 그 돌그릇을 하나 또 들고 이러고 산 밑을 털레털레 내려왔죠. 예, 내려와서 제가 그 선풍기를 한 10년을 썼나 봐요. 예, 재작년에 버렸는데 10년을 썼는데 너무 잘 돌아가고 잘 쓰고 예, 그랬습니다. 예. hun가에서 가져온 조금- 물건을 10년 동안 쓰셨다. 예,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는데, 예,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예. 그리고 제가 서두에 아까 저희 아버지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나중에 혹시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쭉 이어나가려고 그 얘기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아까 그 친구 있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온 얘기라서 그 친구가 죽었어요. 어? 그 후로 친구가 모수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일을 하다가 꼬꾸라져서 다음날 죽었어요. 아이고, 예. 예, 예.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런 여기까지입니다. 또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예. 아리수님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리수님 예, 예. 강한 거는 당연히 이제 뭐 들으신 분들이나 저나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예. 아리수님보다 센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항상 예,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예, 예, 예.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해코지를 하는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할까요? 잠깐? 한 5분만요, 그러면요? 잠깐만. 아니, 아리수님. 예, 어차피 제가- 예. 다음 이야기에 들려주시면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 예, 예. 그럼 제가 질문 예. 하나 드리면, 만약에 이야기, 센 귀신을 만났어요. 근데, 야, 예. 얘야,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너 왜 그렇게 그러고 다니냐?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그 귀신이, 예, 예. 아니야, 널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달려들면 어떡할 거예요? 달려들면 싸워야죠. 어떻게 싸우시게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얘기할게 하는 얘기가요. 아, 싸울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듣기로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무지. 아니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네. 예,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팍 때리는 거예요. 예. 팍 때리더니 막, 아야야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막, 야, 이놈아, 네가 주먹으로 엄마 가슴을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엄마를 때려? 했더니 네 자다가 욕을 하면서 어디 니까 집격에 와가지고 응? 행패를 부린다면서 주먹으로 난리더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주무시다가 가슴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제 주먹이에요. 어머니. 예. 예, 그래서 제가 엄마 사실 그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귀신이 나타났길래 나를 손잡고 나를 막 노려보고 하길래 주먹으로 얼굴을 날린 건데 이게 엄마를 맞았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센데? 너 되게 센데? 야, 어쩌냐? 너 되게 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어머니가 모셔온 친구분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센데? 눈을 보니까 안 무섭니? 그 내가 엄마 귀신이 왜 무서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돌비님하고. 센 귀신도 있다. 네 조심해라. 근데 아직 센 귀신 못 만났어. 그런데 봉다리님, 예, 그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잠이 들리면서 그 느꼈던 통증은 진짜 죽음이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세고, 예. 그래서 저는 봉다리님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예, 이게 좀, 예, 웃음이 좀 나오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좀 고통스럽고. 아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예, 예. 갑자기 존경한다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다리님 자체가 예, 예. 어쩔 수 없이 겪었던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강력한 지금 아리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예, 예.
그래,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근데 아리수님 또 그렇게 또 공감해 주시니까 또 감사드리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봉다리님이 그렇게 진짜 무서운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멋있죠. 하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참, 그 부분에서 참 내가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예, 예. 예.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이렇게만 산다면은, 뭐 어떤 귀신이 붙을까? 언젠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존경한다는 뜻이었죠. 예, 아이고. 예, 예. 아리수님, 오늘 진짜, 와, 이게, 원래 말씀을 빨리 하시는 스타일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예, 시간이 천천히 없어서. 얘기하는데, 제 예. 시간상 제가 조금 빨리빨리 올린 겁니다. 아, 예, 근데도 사실. 이렇게 귀에 다 예, 박히게 또 말씀하시는 재주가 예. 있으시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예, 뭐 예. 목이 많이 타시거나 이제 좀 물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예, 감사드리고 물은 옆에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예, 또 다른 예,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폭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분의 이야기가 재미도 있으면서 또 소름 돋는 포인트들이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중간 광고 마냥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진짜 폭풍이 한번 싹 휘몰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 이야기에서는 잠깐 딴짓을 해야지 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사람들만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도 궁금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